자, 오늘은 29과입니다. 자, 사물관할 개념이 있어요. 자,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이제 발동되는 범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물관할이 대표적으로 경찰법 제3조가 있었고 경직법 제2조가 있었어요.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자, 그게 이제 수사가 들어왔다, 그지? 수사가 들어온 거는 뭐다죠?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인적 관할이 있어요. 인적 관할은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넓은, 좁은 아니고 광의의 경찰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정한 제한이 있다죠. 자, 그래서 이제 제한인 사람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 그 다음에 외교사절, 주한미군. 자, 4명이 있어, 4명. 그 다음에 이제 지역관할, 이것을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회가 있고, 자, 법원이 있어요. 국회 법원.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3건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입법부가 있죠. 법을 만드는 곳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판단하는 곳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사법부. 자,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곳이 있죠. 자, 이게 이제 행정부다. 행정부. 자, 행정부. 자, 그러면 우리 경찰권은 행정권에 속해요. 자, 우리 경찰권은 행정권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국회 내에 질서유지인데, 자, 입법부에 이제 국회 내 질서유지는 국회의장이 하는 거야. 국회의장. 자, 국회의장. 자, 이것을 법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법부에 재판정 내에 질서유지는 누가 해? 재판장이 한다. 재판장. 자, 이것을 법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권력이야. 특별 권력. 우리는 일반 권력이고 요것만 갖는 거지. 요것만 갖는. 우리는 전체를 다 갖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국회 내의 질서유지는 국회의장이 합니다. 국회의장.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죠. 자, 경찰에 대해서 힘이 모자라니까 파견 요구를 하는 거야. 파견 요구. 자, 파견 요구. 자, 그러면 이렇게 파견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파견된 경찰관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국회의장. 그러면 이제 파견 요구할 때는 국회 운영위의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 운영위의 동의. 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 운영위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대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걸 바꿔서 출제 문제도 있어요. 경찰위원회 아니고 국회 운영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대해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경호는 어디서 하나죠? 경호. 자, 경호는 자, 회의장 건물을 기준으로 해요. 회의장 건물. 자, 국회의장. 자, 본회의장 있죠? 자, 그러면 회의장 건물 안은 누가 하느냐? 안은 국회 경위가 담당합니다. 국회 경위가 담당하고요. 회의장 건물 밖은 자, 우리 경찰이 경호를 담당합니다. 자, 국회에도 국회 경위가 있는 거야. 국회 경위. 자,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이 있다. 그죠? 국회 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현행범. 자, 현행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체포가 먼저고, 의장의 지시가 나중입니다. 의장의 지시. 자, 이거는 선후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선후. 자, 체포가 먼저고, 의장의 지시가 나중이다. 아시겠죠? 자, 선후가 있는 문제는 선후를 바꿔서 주자는 거야. 그러면 국회 내 현행범이 있을 때는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체포가 먼저고 지시가 나중이다. 그러면 선호를 바꿔서 한번 내볼까요? 국회 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현행범을 체포해야 된다. 땡. 틀렸다. 아시겠죠? 선호가 있는 거야.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요거를. 이거는 속옷이고 이거는 겉옷이야.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지. 그죠? 순서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미친 사람 되는 거야.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어봐. 그럼 슈퍼맨 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를 꼭 따지셔야 돼. 자,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은, 그죠? 자, 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잡을 수 있어요. 의장의 명령.
자,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체포할 수 없다. 자, 모양을 그려보면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거꾸로 읽어봐, 거꾸로.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의장의 명령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다? 아니다. 의장의 명령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 자, 이거는 2015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사법부는 재판정의 질서유지다. 재판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하는 거야, 재판장이. 그러면 재판장이 하는데 재판장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자, 우리 경찰에 대해서 파견을 요구하는 거야, 파견 요구. 자, 파견을 요구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국가경찰군이 파견이 될 건데, 이때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누구의 지위를 받아야 돼? 재판장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재판장의 지위. 자, 그래서 이것을 의회경찰이라고 하고요. 의회경찰. 자, 이거를 법정경찰이라고 합니다. 법정경찰. 자, 이런 것들은 특별 권력에 기초한 경찰권. 자, 그러면 국회 경호권이 있다, 이죠? 교재. 자, 국회의장에게는 국회 경호원이 있어 국회의원의 경호권 행사하며 의장은 필요시 정부에 대해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의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도 제한된다. 자, 국회의원의 행범이 있을 때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다만 회의장 안에 있어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거꾸로 읽어줘야 돼. 거꾸로. 의장의 명령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해 필요한 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국회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자,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자, 다음에 법정경찰. 재판장이 법정경찰권을 행사되어 있는데 재판장에 경찰관의 파견 요청이 있을 때 법정 내외 질서에 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자, 다음에 치외법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치외법권. 자, 치외법권은 뭐냐면은 우리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치외법권. 자, 치외법권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외교 공간이죠. 외교 공간. 자, 외교 공간. 자, 그 다음에 외교관의 개인주택이죠. 외교관의 개인주택. 자, 개인주택. 자, 개인주택. 자, 그 다음에 교통, 수단도 치외법권. 자, 우리 권력이 미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치외법권 지역에 대해서는 자, 동의나 자, 요구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입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모양을 만들어 봐야 돼. 자, 요구나 동의 없이는 자, 출입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지? 자,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출입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출입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교 공간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다. 자, 그런데 자, 화재나 전염병. 화재나 전염병. 자, 화재나 전염병 등 상태 책임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때는 동의가 없어도 동의가 없어도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입할 수 있다. 자, 출입할 수 있다. 자, 이게 국제 관례입니다. 국제 관례. 자, 국제 관습, 국제 관례다. 국제법이 아니고 자, 관례로 인정되고 있다. 자, 만약에 미국 대사관에 불이 난 거야. 그럼 불 끄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불 끄러 들어가야 되는데 대사님한테 전화했어. 안 받아. 불이 막 타고 있어. 막 타고 있어. 자, 전화했더니 또 안 받아. 다 탔어. 전화했더니 받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다 탔어요. 그죠? 자, 조기 진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때는 동의가 없어도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출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미군입니다. 미군. 자, 미군 영내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미군의 시설이나 구역내입니다. 미군의 시설이나 구역내. 자, 미군의 시설이나 구역내 경찰권인데요.
자, 구역 내입니다. 구역 외가 아니고. 자, 미군에서나 구역 내 경찰권은, 경찰권은, 자,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미군이 행사합니다. 미군이 행사. 자, 미군이 행사한다. 자, 우리가 이제 원칙에는 뭐가 있더라? 예배가 있더랬지, 예배가. 자,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경찰이, 자, 대한민국이, 자,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 행사하는 경우 있는데, 어떤 경우냐? 두 개 중에 하나다. 자, 미군의 동의. 자, 미군의 동의가 있다든가, 자, 중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 중요 현행범인을 추적. 자, 중요 현행범인을, 자, 중요 현행범. 자, 중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다. 중요 현행범인을 추적. 자, 현행범을 추적하는 거. 추적. 자, 추적. 자, 보시면 동의나 추적 두 개 중에 하나 있으면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 밑에 있는데, 자, 미군의 시설이나 재산 등이다. 자, 미군의 시설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자, 미군의 동의 없이는, 미군의 동의 없이, 자, 미군의 동의 없이는, 자, 압수수색 검증 안 된다. 자, 압수수색 검증이 안 돼. 자, 모양을 그려봅시다. 자, 미군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그럼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군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위에 거와 밑에 거를 비교를 한번 해봐. 자, 여기서는 경찰권 행사는 동의나 추적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은 동의가 유일하단 말이야. 동의가. 아시겠죠? 동의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중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 중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미군의 시설이나 구역 내 경찰권을 미군의 동의가 없어도 대한민국 경찰이 행사할 수 있다. 땡동댕. 동의가 없어도 여기 있으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미군의 시설이나 재산 등에 대해 시설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중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 미군의 동의가 없어도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땡. 이거는 동의가 꼭 있어야 돼. 이거는 동의나 추적 두 개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동의가 유일합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경찰활동의 이용과 법적 성질 넘겨볼까요? 자, 32에 경찰활동에는 전통적인 즉시강제가 포함된다. 경찰활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경찰활동에는 행정처분에 속한 활동이 포함된다. 자, 네 번째가 경찰활동에는 급부행정에 속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급부라는 게 뭔가를 주는 거야. 아시겠죠? 뭔가 주는 거. 자, 그러면 뭔가를 주는데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좋은 걸 주는 게 급부다. 아시겠죠? 나쁜 걸 주는 거를 규제라고 그래. 규제. 그러면 뭘 주는 거야? 돈을 준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돈을 준다든가, 서비스, 정보를 준다든가, 시설을 설치해준다든가, 교육을 뭐 해준다든가, 좋은 걸 주는 게 급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회산 보호활동이 포함된다. 행정교에 속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활동이 포함된다. 자, 오늘날의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 경찰은 권력적 수단을 주로 써왔어요. 권력적 수단. 경찰은 명령하고 강제하는 기관이야. 근데 최근에는 비권력적 수단을 위한 활동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에 경찰의 기본 이념입니다. 기본 이념. 자, 기본 이념 한번 정리해봅시다. 기본 이념. 자, 이제 기본 이념. 자, 이거는 5가지가 있어요. 기본 이념 5가지.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자, 그 다음에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자, 그 다음에 인권 존중주의. 그 다음에 경영주의가 있어요. 경영주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민주주의다. 그죠? 민주주의. 자, 그 다음에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정치적 중립. 자, 정치적 중립주의.
자, 그 다음에 인권 존중주의. 자, 인권 존중주의. 자, 인권 존중주의. 자, 그 다음에 경영주의가 있죠. 경영주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 많이 하잖아, 그지? 자, 민주가 뜻이 뭐지? 자, 민주. 여러분이 뭐 민주화 뭐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주권자예요, 주권자. 자,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경찰권 또한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고용주가 누군지 아시나? 여러분의 고용주가 누구야? 국민입니다. 아시겠죠? 사장님이야. 우리 화공화팀에 우리 원장님이 고용주잖아. 그죠?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막, 어이, 뭐 원장님, 어이, 오랜만이야? 반말 찍자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잘려. 친절해야 돼. 그죠? 자, 고용주한테는.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경찰권 또한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국민을 위해.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죠? 대내적 민주화. 대내적 민주화. 자, 그 다음에 대외적 민주화. 자, 그래서 둘 다를 뜻한다. 자, 내부적으로 민주화돼야 되고 외부적으로 민주화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겠지. 자, 민주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뭐겠어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경찰위원회가 있어요. 경찰위원회. 자, 경찰위원들은 일반 국민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경찰이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야. 아시겠죠? 심의하고 결정. 자, 그 다음에 뭐 정보 공개라든가 정보 공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라든가 자, 권한 분배. 자, 이런 것들이 민주성과 관련된 방안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주성과 관련이 없는 게 있어요. 자, 성과급의 지급이다. 성과급의 지급. 자, 성과급은 민주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급은 들어봤지? 여러분이 신분만 유지하면 나오는 돈이 기본급이야. 아시겠죠? 기본급.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서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성과급을 지급할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겠지. 그죠? 일 잘해서 월급 많이 받아가려고. 그죠? 자, 이게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민주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성과급은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거지. 민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법치주의다 그랬죠? 법치주의. 자, 법치입니다. 법치. 자, 법치주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이라는 게.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자, 왕권이 있는 시절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현대국가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뜻이 법이야. 국민들이 룰을 정하는 거예요. 자, 국민들이 룰을 정해, 룰을. 자, 국민들이 룰을 정해서 이 따른 룰에 따라서 치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법치다, 법치. 자, 법이라고 하는 건 룰이야, 룰. 아시겠죠? 국민들이 합의를 한 거지. 이런 룰에 따라서 하자. 그러면 국민도 지켜야 되고 그걸 집행하는 경찰도 법에 따라야 되는 거. 자, 이걸 제가 그려본 이유는 여러분도 법과 비슷한 룰을 정하잖아요. 게임의 룰도 마찬가지야. 술 마시러 갔어요, 이렇게. 술 마시러 갔는데 야, 우리 심심하니까 게임하면서 하자. 어때, 이렇게? 아, 진짜. 떨어졌어. 둘이 먹어. 룰을 정하잖아. 그러면 돌리는 사람도 그 룰에 따라야 되는 거고 걸린 사람도 따라야지.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술 마시면 본의 아니게 많이 먹게 돼요. 약간의 강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많이 못 먹겠다. 그럼 빠져, 이씨. 안 놀아줄 거야. 그래도 되잖아. 룰을 따라야지, 룰을. 자, 이게 법이다. 아시겠죠?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치주의에서, 자, 봅시다. 강제나, 자, 권력적 작용이에요. 강제나 권력적 작용. 자, 강제나 권력작용 작용은 엄격한 법치주의가 요구된다.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임의나 비권력적 작용. 임의나 비권력적 작용. 자, 이거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요 두 개 문장을 이렇게 써봤어요. 자, 강제나 권력적인 작용은 침해가 발생하는 거야. 침해가 발생하니까 엄격한 법치주의가 요구돼. 근데 임의나 비권력 작용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인자 빠졌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문장으로 써볼게요. 강제나 권력적인 작용은 엄격한 법이 요구된다. 요 말하고 강제나 권력적인 작용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맞습니까? 똑같은 말이야. 자, 강제나 권력적인 작용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임의나 비권 작용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무범위내라면. 그래서 요 문장을 요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대치를 시켜서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임의나 비권 작용은 엄격한 법치주의가 요구되진 않는다. 약간 완화된 법치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자, 문장이 꼭 이렇게 주어진 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 뜻을 이해해줘야 문장을 바꿨을 때, 이런 문제 푸는 거야. 우리가 같은 말들이 있잖아. 그죠? 저는 남자입니다. 짐승으로 치면은 수컷이죠. 그죠? 강제나 권력작용은 남자가 요구된다. 강제나 권력작용은 수컷이 요구된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임의나 비권작용은 침해 발생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무범위 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정치적 중립주의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돼. 자, 여러분은 여당이야, 야당이야? 여당 편이야, 야당 편이야? 여러분은 편들면 안 돼. 여러분은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 아시겠죠? 여당 편도 아니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견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야. 왜?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자, 정치적 중립주의를 지켜야 돼. 자, 우리가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3.15 부정선거. 자, 3.15 부정선거. 자, 그래서 이제 3.15 부정선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거든. 투표함을 운송하던 경찰이 투표함을 열었잖아요. 열어가지고 표를 조작을 했지. 어느 창구에 가가지고 바바바박 찍어가지고 막 뭉대기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아마 이기붕인가? 부통령 선거인가 아마 그때 그랬을 거야. 자, 정치적 중립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권 존중주의다. 인권 존중주의. 그러면 이 인권 존중주의는 헌법에도 그다음에 경찰법에도 경찰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다. 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경찰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경찰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인권 존중주의는 경찰법에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의 원칙상 당연히 유추되는 이념이다. 경찰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땡, 틀렸다. 경찰법 제4조에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사경찰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이념. 자, 수사경찰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이념. 가장 많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왜 수사경찰에 가장 많이 요구될까? 옛날에는 수사경찰들이 뭘 추구를 했어요? 실체적 진실을 추구했단 말이야. 진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권은 자체가 없었다고. 옛날에 이제 뭐 역사 그 사극들 보면 나오잖아. 그죠? 자, 고변을 하죠. 전하, 저놈이 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금부 보내가지고 잡아들이잖아. 잡아가지고 옷 벗겨놓고, 다리 묶어놓고,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 왕이 와가지고 국문을 하죠. 국문이 뭐야? 왕이 직접 고문한다는 거야. 신문하는 거야. 이게 이제 국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왕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너 반역했어? 전하 아닙니다. 저 새끼까지 정신 못 차렸네. 잘 찢어라 이렇게.
다리채가 쫙 찢어버리잖아. 아프잖아. 아, 불어. 너 왜 그랬어? 전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리 찢었는데 안 불잖아. 그럼 때려. 2단계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형벌에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 때려. 때려도 안 되잖아. 그 다음에는 찢어. 인두 있잖아, 인두. 인두를 볼게 따라가 찢는 거야. 와, 막 살이 타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단계 가면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해. 그냥 죽여주길 바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불겠죠. 그래, 이 새끼야. 너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냥 빨리 좀 죽여달라고. 너만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야. 너만 한 거 아니지. 쟤도 했지. 아, 쟤 아닌데. 한 번 더 당할래? 아, 그거 아니냐고. 쟤랑 같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잡아드려. 그래서 한 번 딱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지가 살아남으려고, 빨리 죽으려고 막 불거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화라는 게 그렇게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서 인권은 어디 있겠니, 인권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1987년에 뭐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잖아. 가까운 현재도 이게 발생했거든. 고문당하다가 박종철이 죽었단 말이야. 자, 1985인가? 1985라는 데 그 김근태 고문도 김근태 그때 장관 있나? 자,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고문, 한 달 동안 대공분실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한 거야. 영화 보니 나와요. 한 달 며칠인가?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고문하는 거야, 매일같이. 고문 당해봐. 무섭다니까. 얼굴 씌워놓고 물 먹이면 이제 싱거우니까 고춧가루 타가지고 막 집어넣고 왜 할 거 아니야. 전기로 고문하고 뭐.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이근한 경감이 나오거든, 이근한 경감. 고문경찰하면 이근한이 나와, 이근한. 야,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전지 하나 가지고도 죽을 고통을 느끼겠다잖아. 그 3,000원짜리 조그만 정지 있잖아, 건전지 가지고 혓바닥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찌릿찌릿하게 죽는 거. 와, 그거 영화 보니까 뭐 끔찍하더라. 그 고문 장면이 영화의 90%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잡혀갈 때 한 장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싹 고문이야. 고문 받고 나와서 그 이후에 한 장면 나와. 그러면 10%, 80% 정도 고문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옛날에 우리 수사경찰이었다. 그래서 수사경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인권 존중주의다. 그래서 인권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과목에 2022년부터 헌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뭔지를. 근데 아무 의미 없는데 그걸 지금 넣어가지고. 자, 하여튼 뭐 그래요. 인권 존중주의. 자, 그러면 경영주의라는 게 있는데, 경영주의. 자, 우리가 이제 공적인 관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자, 행정. 자, 그 다음에 사적인 관리를 경영이라고 해요. 경영. 자, 경영이다. 자, 그러면 행정은 많은 인풋을 넣어가지고 조그마한 결과가 나와도 돼. 아시겠죠? 조그마한 결과가 나와도 된다. 자, 근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인풋을 넣어가지고 많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경영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이 정반대지. 자, 우리가 이제 국가행정이다, 지방행정이다 라는 말 써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상관없어. 몇 사람 행복하면 돼. 그죠? 이번에 뭐 국민들한테 재난 수당인가 해서 국민의 1인당 100만 원 준다더만. 100만 원이면 52조 들어, 52조. 52조가 든다고. 5,200만이니까 100만 원 주면 52조. 그러면 52조를 어떻게 줄래,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517조 예산을 썼는데, 아니, 그 안에 충분한 예비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그럼 예비비를 써야지. 그럼 52조를 쓴다 치면은, 그 52조를 국가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니? 빚내서 오는 거야, 빚내가지고. 빚내가지고 풀겠다는 거잖아. 빚을 내는 건 좋은데, 누가 갚을 거야? 결국에는. 국민이 다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김경수가, 우리 형 친구거든. 김경수가, 우리 형 친구인데. 자, 그 김경수가 하는 얘기가, 어차피 100만 원 줘봐야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다 들어온다 이거야, 세금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100만 원짜리 세금 안 붙여야지. 그렇지 않나? 근데 결국엔 그 돈이 빚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지.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야.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 빚 내면. 지금 600조에서 지금 800조까지 올라간다. 빚이. 800조래, 800조 빚이. 그러면 800조 되니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말 했더니 저 새끼 잘라버려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자, 이게 행정이거든, 행정. 아시겠죠? 행정입니다. 근데 경영은 달라요. 작은 인풋을 넣어가지고 많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야. 이게 경영이다, 경영.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자, 행정과 경영의 생각이 정반대인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에 요거를 고려하겠다라는 거야, 요거를. 그죠? 요거를 고려하겠다. 자, 그래서 이게 경영주의야. 그래서 행정을 할 때에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겠다라는 거죠. 따지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그죠? 중국 사람들을 못 오게 막는 게 더 쌀까요? 아니면 일단은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걸 막는 비용이 쌀까요? 제가 볼 때는 못 들어오는 게 더 싸다고, 경기를 갔을 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집단 발병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120개국에서 입국 금지돼 있다고. 한국 사람 입국 금지야. 우리 못 가, 나가지도. 국제 왕따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또 80여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잘했다고 그랬더라고. 아유, 하여튼. 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 책임을, 질병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막아야 되거든, 초기에. 그래서 지금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 막아봐야 본전이야. 그렇지 않나? 막아봐야 많은 돈을 써가지고. 원래 정상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 회복 비용이 아마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식당이고 뭐고 지금 다 문제야. 학원도 마찬가지야, 학원도. 학원도 지금 개원을 못하고 있거든. 노량진 일주일 쉬었어요, 또. 일주일 쉬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로에서 발생했던 그 사람이 노량진에 사나봐. 노량진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만 그 사람 간 데는 다 문 닫았어. 그 노량진이 거의 이제 전멸 상태야, 지금. 그래서 다음 주 개강한다고 하는데 또 두고 봐야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주의라고 하는 건 행정과 다 생각이 달라. 그러면 최대 동원하면 돼? 안 된다. 최대 동원 안 된다. 그 다음에 과대 동원 안 된다. 과대 동원. 자, 그러면 어떻게 동원하라라는 거야? 적정 경력을 동원하라. 적정 경력. 자, 적정 경력을 동원하라라는 것이 경영주의입니다. 자, 만약에 시위대가 100명이야. 자, 시위대가 100명이면은 여러분은 몇 명을 동원할래? 자, 진압부대를 몇 명 동원할래? 100명이면은 우리도 100명이면 돼. 그죠? 만약에 좀 과격하다 그러면 한 200명. 체포해야 된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동원하는 거지. 옛날에 100명이 시위하는데 자, 만약에 자극적인 이슈다 그러면 한 3,000명 깔아버리거든. 둘러싸버려 그냥. 사람도 못 보게 그냥. 옛날에 그랬다고 이게. 자, 이렇게 한 거죠. 100명이 하는데 3,000명 깔아버린 거야. 이게 경영주의 반하는 거야. 최대 동원하지 마라. 과대 동원하지 마라. 적정 경력을 동원하라. 자, 이게 경영주의다. 경영주의. 자, 여러분도 아마 따질 거예요. 가성비를 많이 따지지. 그렇지 않나? 가성비. 그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성능 대비하는 거잖아. 자, 가격은 싼데 성능은 좋다? 야, 그러면 가성비 좋은 거지. 가격은 졸라 비싼데 성능은 떨어져. 이거 손해보는 거지. 그죠? 이게 경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투입과 산출을 따지는 거지. 저도 물건 살 때 비싸고 좋은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싸면서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거야. 싸면서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 그죠? 가성비 좋은 거. 자, 그래서 아이폰에다 이어폰 있잖아, 이어폰. 뭐더라? 아이팟인가? 야, 그거 이제 새로 나온 거 40 얼마짜리 있던데?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 이렇게. 근데 국산을 치면은 블루투스 이어폰 생각보다 성능 좋은 거 꽤 많거든. 한 5만 원만 해도 좋은 거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거 끼고 다니면 되지. 굳이 외제 40만 원짜리 살 필요가 있을까? 가성비를 따지면. 아닌가요?
다행히 여기는 없나 보네. 예. 자,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세요. 국산품 괜찮아.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본 이념입니다. 자, 37로 갑니다. 37에 사회계약설 나왔어요. 사회계약설. 책이 다 없으시네. 제가 책 없이 소개한다고 여러분 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책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사회계약설이란 뭐냐? 사회계약설. 일단 사회계약설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요거 말고 사회계약서에 나오는 활동 기준들이 있어.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배경 지식을 쌓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단 말이야. 무조건 외우는 거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계약설이란 자, 이거는 배경 지식입니다. 자,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있죠. 홉스가 있고, 홉스. 자, 홉스. 그 다음에 로크. 자, 루소가 있어. 루소. 이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민이 있어요. 자, 목가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자,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는 거야. 자, 목가적인 상태의 시민들은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어. 자유로운 상태의 시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민들은 자, 스스로 지켜야 돼. 범죄자와 스스로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를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유롭지만 내가 직접 범죄자와 대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없을 것 같아? 자유가 있지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도 없고 경찰도 아무것도 없어.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야. 여러분은 뭐 정부 그다음에 운동도 많이 했으니까 스스로 뭐 지킬 수 있겠지. 선생님 저 뭐 범죄자 한 놈쯤은 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안전하나? 지금 현상상 안전하겠지. 근데 술 한잔 먹어봐. 술 한잔 먹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제 신변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소룡도 칼 맞고 죽었잖아. 술 마시다가. 그렇지 않나? 자, 여러분이 항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자유가 있지만 불안해. 그래서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시민사회. 자, 시민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시민사회와 경찰이죠. 시민사회와 경찰이, 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정부기관이 사회계약을 체결해. 사회계약. 자, 사회계약을 체결한. 사회계약. 자, 내가 불안하니까, 자, 정부 네가 나를 좀 지켜주라, 이거야. 자, 지켜달라, 이거지. 지켜달라. 자, 그러면 이 사회계약의 목적이 뭘까요? 자, 사회계약의 목적. 사회계약의 목적은 시민의 자, 생명, 재산의 안전보호다. 재산의 안전보호. 안전을 보호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내가 불안하니까, 그죠? 나를 좀 지켜줘.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을 거야. 수단. 자, 수단은 뭘까요? 법 집행이다. 자, 법을 집행함으로써 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법 집행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수단이다, 수단.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보면은 법 집행은 사회계약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맞습니까? 예. 아시겠죠? 주된 목적은 안전보호야, 안전보호. 자, 법 집행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자, 홉스와 로크, 루소의 생각이 좀 달라요. 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반만 줬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합의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정부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나누고 있을 거야. 경찰이라는 기관도 있고요. 검찰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있겠지. 그죠? 다른 기관들도. 그러면 경찰이 할 일과 검찰이 할 일들은, 그죠? 뭘 갖고 있겠어요? 역할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야. 역할의 한계. 자, 각자의 역할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경찰이 할 일과 검찰이 할 일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경찰이 할 거를 검찰이 하면 돼? 안 돼.
검찰이 할 거를 경찰이 하면 돼? 안 돼. 왜? 각자 역할이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무슨 일을 하죠? 경찰은 무슨 일을 해? 자, 치안을 담당하고 수사를 하는 거야. 치안, 수사를 담당하는 거고. 검찰은 뭘 하지? 기소를 담당하는 거지. 그죠? 자, 이게 각자 역할이에요. 기본적인 역할. 자, 그러면 경찰만 열심히 한다고, 그죠? 경찰만 열심히 한다고, 자, 이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다. 각 기관들은 뭐 해야 돼? 서로 협동을 해야 돼. 협동, 그죠? 자, 협동이라는 게 나와요. 협동. 자, 이게 협동입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응용을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응용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반 시민이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일반 시민인데, 그죠? 자, 여러분이 우리 시험 과목 5과목과 1대1로 경쟁하는 거야. 그죠? 학원에 안 오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롭게 5과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집에서 책 사가지고 공부하면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거, 그죠? 책을 봤을 때 책에 있는 거 다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학원을 다녀본 데가 거의 없거든. 제가 이제 이때까지 성장하면서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학원을. 저는 혼자서 공부했는데. 자, 왜냐하면 그때 뭐 학원도 없었고, 유일하게 태권도 도장하고 추산학원을 다녀봤어. 공부하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하여튼 혼자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형이 또 공부 잘했으니까 형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물론 맞기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가 있지만 안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학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금 내셨을 거야. 우리 학원 등록하면서. 그죠? 계약금 냈겠지?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학원에 계약한 이유는 뭐야?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잖아. 그러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아시겠죠? 수단.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뭐 4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아니면 뭐 4개월 하든 6개월 하든 어느 정도의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이 학원이 수업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한 사람이 다 합니까? 한 과목을 한 사람 이제 5과목을 한 사람이 다 가르치나요? 아니잖아. 경찰학생이 가르치는 게 있고 형법이 가르치는 게 있고 형소법이 가르치는 게 있잖아. 각각이. 그죠? 그러면 제가 경찰학인데 형법을 한번 해보자. 우리 형법 누구지? 이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름은 봤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자, 그래서 자, 제가 경찰을 가르치고 있는데 형법을 논했다. 그럼 형법 시험과 싸움이 나는 거야. 왜? 역할한 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형소법 쌤이 뭐 경찰학을 논했다? 불러가지고 내 뭐라 할 거야.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이씨, 죽을라고. 그죠? 각자 역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각자 역할의 한계를 지키면서 이제 수행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경찰학만 잘했어. 경찰학만 100점이야. 근데 한국사라든가 영어는 빵점이다. 합격할 수 있나? 못한다. 그러면 5과목 전체가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성적이 다 올라야 돼. 영어도 한국사도 형법도 다 잘해야 된다고. 그래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반복할 게 아니라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협동하는 거예요. 협동.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이다. 사회계약설. 자, 요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 아시겠죠? 배경 지식을 조금 쌓아놓으면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경찰활동의 기준. 자, 여기서 자 승부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경찰활동의 기준 5가지가 있는데, 그죠? 5가지가 있어. 이거는 자, 근데 요거를 학습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건 말이죠.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해하기보다는, 그죠? 어떤 사례가 나오면 뭐다 바로바로 자, 짝을 지으시면 된다. 이해하는 순간 복잡해져. 아시겠죠? 이해하는 순간 복잡해지니까. 자, 일단은 시민이 있다, 그죠? 시민이 우리 경찰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거야.
자, 우리 경찰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요렇게 그려봤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 우리 경찰입니다. 경찰. 자, 그래서 in 하는 부분이 있겠지. in. 자, 이거는 이제 아웃풋이 될 거예요. in, out.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민이 우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번에 공정한 접근입니다. 자, 공정한 접근. 자, 시민들이 우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할까 말까는 뭘 가지고 결정될까요? 성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경제적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자, 접근에 필요한 유일한 기준은, 자, 유일한 기준은 필요다, 필요. 자, 필요가 유일한 기준이야. 자, 그러면 우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접근을 허용해야 되는 거야. 여자라고 해주고 남자라고 안 해주고 부자라고 해주고 가난한 사람 안 해주고 안 된다. 아시겠죠? 필요하면 누구나 다 해주는 거야. 누구나 다. 자, 그러면 자, 공정한 접근에 나오는 불공정 행위가 있어요. 자, 불공정 행위. 자, 불공정 행위가 있는데 자, 불공정 행위가 있는데 자, 뭐가 있어요? 차별한다든가 차별, 무시한다든가 혜택한다든가 편들기라는 거지. 편들기. 자, 이런 것들이 공정한 접근에 말하는 불공정 행위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차별. 그 다음에 누구를 전화하면은 무시하는 거야. 혜택은 뭐야? 게을리하는 거다. 편들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자, 그러면 자, 공정한 접근에 이제 예들이 나와. 자, 지금 예를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예를 기억하시라. 자, 그러면 A 구역과 자, B 구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순찰 구역이 A 구역과 B 구역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찰하실래? A 구역만 갈 거야? B 구역만 갈 거야? 둘 다 가야지. 둘 다 가야 되는데 A 구역에 가족이 살아. 가족이 산다면 A 구역만 가고 B 구역은 안 가는 거야. 요게 공정한 접근에 바라는 첫 번째 예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가야 되는데 A 구역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 구역만 집중해서 순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부자 동네, 달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순찰 구역이 부자 동네가 있고 달 동네가 있는데 어디로 갈래? 자, 순찰 돌 때 어디 갈래? 부자 동네만 가고 달 동네는 안 가는 거야. 이것도 공정한 접근에 반한다. 아시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부자 동네는 우리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걸 오히려. 달 동네가 더 서비스 필요할 거야. 부자들은 말이죠. 자기들 알아서 잘 해요. 집을 쫙 지어놓고 카메라 설치해놓고 별의별 거 다 조치하더라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 도입하고. 자, 저기 이제 그 강남에 가봤나? 강남에 진짜 그 부자들 동네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자, 그리고 성처럼 지어놨어요. 집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쫙 골목에 성처럼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콘크리트 장벽을 지나가는 느낌이야. 일단은. 저도 한번 이제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집안이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차고 있잖아, 차고. 그 이제 스크린 쫙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지. 야, 하여튼 뭐 대단하더만. 그리고 뭐 철조망 막 해놓고 막 성같이 지어놨더라고, 이렇게. 근데 달동네 가보면 다 문이 열려 있잖아. 그죠? 해봐야 뭐 2,000원짜리 열쇠 하나 달아놓고 뭐 그거 빡 우시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오히려 달동네가 더 서비스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갑이죠. 갑이 평소에 협력하지 않았다. 자, 갑이 평소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자, 협력하지 않았는데 갑이 신고를 했어요. 갑이 신고. 자,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출동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이 친구가 이제 평소에 협력 안 한 거야. 좀 도와주세요. 네 일인데 내가 왜 왔더니 죄송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어이씨.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마침 전화 온 거야. 조승경 우리 집에 도둑 들었나 봐. 너도 안 도와줬잖아. 우리가 왜 가야 되니? 우리도 안 갈 거야. 안 됩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평소에 협력했던 안 했던 우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신고를 하면은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공정한 접근에 바라는 행위들입니다. 자,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대응할지 보자. 제가 전과 24범이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전과가 높은 사람이야. 절도 전과가 24범이라고. 여러분이 나를 이제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우범자 관리를 하거든. 아시겠죠? 우범자 관리합니다. 지구대에 있으면서. 나를 알고 있을 거야. 저 새끼 이제 절도 24범이라고. 내가 전화했어. 조순경, 난데 우리 집에 도둑 들었나 봐. 좀 빨리 와줘. 우리 도둑 들었어. 누구시 맞네요. 네. 네가 도둑이잖아. 도둑집에 누가 도둑 들냐고. 네 알아서 해. 나 안 갈 거야. 됩니까? 전과자든 아니든 우리 서비스가 필요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공정한 접근. 자, 그 다음에 동료애죠. 동료애. 자, 음주운전을 무마했다라는 거죠. 자, 무마. 덮었다. 자, 내가 이제 의무단속하고 있는데, 그죠? 김순경이야. 김순경 어디가? 미안해. 나 술 한잔 했는데, 나 그냥 갈게. 그래, 가. 그러면 경찰은 안 잡고, 시민 잡고, 이게 대표적인 공정한 접근을 바라는 편들기. 자, 그 다음에 경찰이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이 믿고 있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요게 공공의 신뢰 확보다. 자, 공공의 신뢰 확보. 자, 이게 공공의 신뢰 확보입니다. 자, 공공의 신뢰 확보다. 다시 말하면 경찰은 시민들이 믿고 있는 방식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공공의 신뢰 확보의 예를 찾아보자. 예가 있어요. 예가. 자, 자력구제다. 자력구제. 자, 자력구제는 뭔지 알아요? TV절도인데, TV절도.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텔레비가 도난당한 거야. 그럼 옆집 아저씨가 의심스러워. 어떻게 할래? 내 텔레비를 옆집 아저씨가 가져간 것 같다고.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서 잡을래? 아니면 여러분 직접 가서 할래? 이게 자력구제잖아. 자, 보세요. 옛날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범죄자에 대응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력구제였거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하던 자력구제의 권한을 경찰에게 줬다면 의심스럽더라도 지가 직접 하면 안 돼. 그죠? 권한을 가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로 하여금 찾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자, 텔레비 절도 사건인데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간 거야, 텔레비를. 자,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시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경찰은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이다. 자, 경찰은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것이다. 자,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 믿고 있는데, 그죠? 자, 범죄자가 두려워. 자, 범죄자가 두려워. 추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추격하지 않았다. 자, 경찰은 이제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이다 믿고 있는데, 그죠? 출동을 해봤더니, 어이씨, 범죄자가 무서운 거야. 자, 이 친구는 뭐 잘할 수 있겠네. 자, 너 혼자 이제 출동 나간 거야. 폭력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나갈 사람이 없어. 혼자 나갔어. 가스총도 있고. 나가봤더니, 목이 없네, 이 새끼가. 목이 없어. 목이 딱 붙어가지고, 뭐냐고. 야, 문신 쫙 해가지고, 두 놈이서 목이 없어. 쫄티 입고 있는 거야. 개줄 하나 메고, 일석가방 들고 있는 거지. 뭐냐고. 아이씨, 이러면서 이제 40일 같은 거 꺼내는 거야. 40cm 넘어. 둘이서. 아이씨, 뭐 겁나 무섭지. 그죠? 야, 범죄자가 무서운 거야. 범죄자가 무서워서. 추격하지 않았다. 그죠? 자, 이거는 시민들의 생각을 저버린 거다. 아시겠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면강도가, 그죠? 복면강도. 자, 복면강도가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것을 봤어요. 편의점 직원을 위협. 자, 직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위협하고 있다. 자, 위협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냥 지나쳐갔다 이거죠. 지나쳐갔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인데 보세요. 순찰 중인데 편의점 안에 보니까 복면쓴 애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야, 이러고 있어. 와, 위협하고 있는 거야. 오이씨, 오늘 우리 애 생일인데 내가 하다가 내가 칼 맞을까봐. 야씨, 저러면 안 되는데. 쓱 지나가 버린 거야. 자, 요게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은 피로 최소한. 자, 피로 최소한. 자, 피로 최소한에죠. 피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권한 행사. 자,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피로 최소한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자, 경찰이 좀 과잉 진압을 한 거야. 과잉 진압. 자, 과잉 진압. 말로 해도 될 거를 때려잡은 거야. 요즘에 그런 경찰들 많이 없는데 옛날엔 그랬어. 감정을 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이 새끼 봐라 그냥 조사버려 그냥 가가지고. 자, 그리고 떡 만들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지. 과잉진압. 자, 그 다음에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자, 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사망. 총을 쏘아 사망케 했다. 자, 여기서 하나 알고 갑시다. 자, 등에다가 총 쏘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기억하세요. 2부에 총 쏘면 무조건 위법이야. 나중에 경기법에서 총기 사용 판례가 나올 건데 등에다 총 쏘면 무조건 위법이에요. 아시겠죠? 등에다 총 쏘면. 자, 그러면 자, 등 뒤에 총을 쏘아 사망케 했단 말이야. 자, 따라간 범인의 등에다 총 쏴버렸어. 총 쏘면 무조건 위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등에다 총 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졸라 빨리 뛰어야지. 그렇지 않나? 자, 달리기 100m 몇 초야? 100m 몇 초? 18초 뛰어가지고는 퇴직할 때까지 총 못 쏜다고. 적어도 13초는 뛰어줘야 얼굴 보고 다리를 맞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않나? 13초, 10점 뛰어야지. 18초 뛰면 아마 맨날 범의 등짝만 볼걸? 총알 못 쏘보고. 자, 등대 총 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 추격 중에 자, 총을 쏘아 사망케 했다. 사망. 자, 사망. 자, 오토바이 추격 중은 하나 더 나올 거야. 아시겠죠? 나중에 구분해 줄 테니까 일단은 써놓고.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자,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겠다면 우리를 위해 쓰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을 거다. 자, 근데 이제 공짜 접대를 받는다든가 공짜 접대. 자, 그 다음에 뭐 뇌물을 수수한다든가 뇌물수수. 자, 뇌물수수. 자, 이런 것들이 공공의 실리 확보에 위배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37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생명과 시민의 생명. 자, 재산의 안전보호다. 재산의 안전보호. 자, 요게 사회계약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사회계약의 주된 목적이.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죠? 자, 이게 목적이고요. 참고로 법 집행은 뭐야? 자, 법 집행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죠?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 오토바이 추격 중에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사망. 자, 사망. 자, 요게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에 위배된. 자, 이거는 이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어떤 사례가 나오면 접근이다. 어떤 사례 나오면 신뢰다. 어떤 사례 나오면 생명이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 생각하는 순간 복잡해진다고. 자, 그러면
오토바이 추격 중 사망 하나 있고요. 여기도 오토바이 추격 중 사망 있죠. 그죠? 그러면 뭔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찾은 건 요거다. 총 나오면 실례다. 총 쏴서 사망케 하는 거는 실례고. 아시겠죠? 총. 그 다음에 지가 쳐박고 죽은 거는 자 생명이다. 전신주 들이받던 중앙선 넘어가서 마주온 차와 들이받던 쳐박고 죽은 거는 생명이에요. 경찰관이 총 쏴서 죽인 거는 실례고.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순간 복잡해져. 그래서 총 쏴서 죽였다 그러면 실례. 지가 쳐박고 죽었다 그러면 자 생명. 아시겠죠? 생명.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우리 경찰은 한가운데 있어야 돼. 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네 번째로 자 냉정하고 자 객관적 자세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 자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객관성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냉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왜? 자 우리는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사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둬야 돼. 염두. 자 여기 이제 객관성인데 그죠? 이게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객관성이 부족하면은 과도한 개입을 하게 돼. 너무 지나치게. 자, 과도한 개입을 하게 되고요. 과도한 개입. 근데 객관성이 너무 지나쳐. 객관성이 너무 지나치면은 무관심한 태도. 자, 무관심. 냉소주의에 흐르게 됩니다. 냉소주의. 자, 냉소주의에 흐르게 된다. 자, 그러면 냉정하고 객관 자세에 예가 있는데, 예. 자, 예가 있는데, 예를 한번 보자. 자, 예는 말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도둑 맞은 경험이 있어요. 도둑 맞은 경험. 자, 도둑 맞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죠. 절도범을 검거했어요. 절도범을 검거. 자, 절도범을 검거했는데, 옛날 생각이 난 거지. 그죠? 자, 여러분이 이제 도둑 맞은 경험 있나? 집에 도둑 들으면 기분 진짜 더럽거든. 그래서 내가 경찰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잡범을 잡았어. 도둑놈을 잡았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도둑놈에게 욕설과 그죠? 폭행을 가했다라는 거야. 폭행을 가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 아버지로부터 자,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어요. 가정폭력. 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찰관이 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자, 여러분이 이제 경험치가 아버지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내 생각은 뭐야? 아, 가정폭력은 남자가 하는 거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봤더니 아줌마도 얼굴이 터져 있고 아저씨도 얼굴이 터져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준에서는 누가 때린 거야? 누가 때린 거야? 아버지가 때렸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야. 자, 신고가 출동했는데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해버린 거지.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해버렸어요. 단정하면 됩니까? 보통의 경우는 남자들이 가정폭력 행하거든. 그러면 남자만 가정폭력 행하는 줄 알아요? 신고는 안 하지만 매 맞는 남편 꽤 많아. 자, 매 맞는 남편 꽤 많단 말이야. 쪽팔려서 신고를 못할 뿐이지. 남자가 보면은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주눅이 들고 하면은 그냥 맞게 된다더만. 저도 이제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 말이야. 마누라 때린 거 이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때렸는지 정확하게 가려줘야 되는데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 단정해버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경험이란 단어가 나오면 볼 거 없이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다. 한 단어로 끄집어내면 돼. 아시겠죠? 무슨 경험. 그래서 여러분은 경험치가 중요한 거야. 경찰 업무를 잘 수행하시려면.
아시겠죠? 경험치가 높아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거든. 경험치가 없으면 조금 어려버려합니다. 제 동기들도 봐도 그래. 동기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던 친구들이 일 잘해. 그냥 도서관 앉아 공부했던 친구들보다는 뭐 망나니 같이 놀기도 하고 이상한 데도 가고 뭐 싸움도 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잘한단 말이야. 왜? 경험치가 높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경험이야, 경험. 자, 그러면 우리 경찰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예, 다른 조직도 있어요. 다른 조직. 다른 조직은 우리가 검찰로 한번 해봤는데, 검찰. 자, 그러면 경찰이 할 일과 검찰이 할 일이 각자의 역할의 한계를 갖는다고 그랬죠. 자, 이게 다섯 번째로 협동과 역할의 한계다. 자, 협동과 역할의 한계. 자, 협동과 역할의 한계가 있어요. 자, 역할의 한계가 있고 협동이라는 게 있어요. 협동. 아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경찰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수사하는 경찰이야. 자, 검찰은 뭐 해? 기소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경찰이 기소하면 되나? 안 됩니다. 이건 역할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경찰과 검찰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죠? 경찰 내부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협동해야 되는 거야. 자, 조직 내에서도 협동해야 되는 거고 다른 기관과도 협동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말이죠. 딱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탈주범이다. 탈주범. 탈주범 S라고 나오는데 이게 신창원 사건이거든. 탈주범. 탈주범을 신창원이가 그때 워낙 신출귀물 해가지고 경찰들이 못 잡았단 말이야. 제 기억으로는 신창원이 잡으면, 신고해서 잡으면 5천만 원에다가 신고 보상금 5천만 원이었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한 2억 될걸? 5천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라 잡아라. 경찰 누구라 잡으면 2계급 특진까지 걸었다고. 알았죠? 야, 괜찮잖아. 5천만 원에다가 2계급 특진. 근데 만약에 신창원이가 너 관내에 있다는 게 정보로 들어온 거야. 어떡할래? 같이 잡으면 2계급 특진 안 될 수 있어. 한 계급 아니면 나눠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상만 받고 특진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떡할 거야? 너 혼자 잡으면 2계급 올라가는 거고. 어때? 야, 그죠? 자, 이걸 혼자 잡으려다가 시도했단 말이야. 실제로 있었어, 이게. 혼자 잡으려다가 형사니까 신창원이 지가 뭐 기어봐야 뭐 못 잡겠어? 못 잡았어요, 실제로. 혼자 잡으려다 놓쳤다. 이 친구 아마 잘렸을 걸 그때 징계 먹어가지고 파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때 신창원이가 워낙 도망을 다녀가지고 신출귀물 했거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검거율 높이려고, 그죠? 그래서 전 경찰에 명령한 거야. 누구라 잡아라. 잡으면 이게 특진이다. 그랬는데 형사 하나가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본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둘러싸서 완전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특진 욕심이 생긴 거지. 자기도 운동 좀 했으니까. 근데 신창원이가 그냥 신창원이 아니야. 몸이 그렇게 빠르다 놈아, 걔가. 신창원이 몸 하나 봐봐요. 사진 잡힌 거 보면 이야, 다부지더라고, 근육이. 몸이 그렇게 날랜가 봐. 붕붕 나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놓쳐버린 거야. 이거는 협동에 비례된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만약에 현직이고 신창원 같은 애를 잡아야 된다. 첩보 들어왔다. 혼자 잡을 것 같아, 나도. 그죠? 한번 잡아보는 거지. 뭐 도전 한번 해보는 거야. 놓치면 그냥 정보 없는 거고. 덮을 수 있으면 덮고 잡으면 다행이고 못 잡으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아마 해주물 것 같은데. 자, 아마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탈주범들이 옛날에 많았거든. 최갑복이라고 있어요. 최갑복이. 그 다음에 이태훈가. 최갑복이는 아마 아는 사람이 있을걸. 최갑복이가 유치장에 그 배식구 있지. 배식구가 32cm가 되는데 그걸 빠져나온 거예요. 배식구를 빠져나와가지고 뱀처럼 빠져나와가지고 탈옥을 했단 말이야. 통화될 수도 못 나오는 그 좁은 공간을 빠져나왔다고.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바세린 같은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창틀에다 바르고 온몸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배식구를 빠져나온 애야. 그래서 저기 이제 경상북도 청도에서 잡혔거든. 그때가 2계급인가 1계급인가 특진이었다고.
야, 그때 잡으러 가려고 그랬어, 내가. 학생들 데리고. 포상금은 내가 갖고, 너희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교육생이 되는 거지. 1계급이니까. 한 계급 올라가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라도 시험 필기만 붙으면 그냥 바로 붙을 것 같은데, 특채 될 것 같은데. 야, 그래, 잡으러 가자. 내가 대구 수업 갈 때였는데. 자,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자,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경찰학생입니다. 여러분 학생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 차별하면 돼? 안 돼. 이 학생이 왔어. 무슨 일이냐? 뭘 도와줄까? 남학생이 왔어. 이러면 되나요? 안 됩니다. 무시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필요하면 누구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공의 신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업할 때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방식대로 하는 거야. 믿고 있는 방식대로. 자, 여러분이 경찰학 시간에 자습하시는 거야. 자습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자습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거다. 이게 자력구제니까. 선생님은 반드시 수업을 할 것이다 믿고 있는데 수업이 두려워. 하사들 막 쳐다보니까 부끄부끄 해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최선으로 권한 행사할 것이다. 우리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정을 한번 맞춰보고 어떻게 갈지를 정할 거야. 처음에 정할 수는 없겠더라고. 5시간짜리 수업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일장을 한번 끝내보고, 자, 1장, 3장, 5장 이렇게 홀수로 갈지 아니면 중간을 체크하고 넘길지는 지금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장 한번 맞춰보고 진도를 한번 본 다음에 자, 2개월 안에 이제 책 마지막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쉽지 않겠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이유는 수업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했어. 수단. 여러분 합격하는 게 최종적인 수업의 목표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아시겠죠? 여러분 전체 이익을 위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도 있고 형법도 있을 거고 여러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협동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성적이 모든 과목에서 올라가야지. 한 과목은 쭉 올라가는데 나머지 과목은 바닥이다? 그럼 합격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례만 가지고, 그죠? 자, 제목을 찾아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쉬었다가 자, 38페이지 윤리강령 가겠습니다.